안녕하세요. 이제 4차 시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 주위에는 꽃도 피고 나비도 좀 이쁘게 날고 상당히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도 더도 말고 요즘 날씨만 같았으면 좋겠다. 황사도 별로 없고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언젠가는 이제 극복이 되겠지만은 극복되는 과정과 또 극복되고 나서 어떻게 사회가 변할 것인가에도 우리가 경제 경영을 하는 그런 학도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다. 요즘 작금의 그 사정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아마도 식량이 될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그 경제가 돌아가는 시대가 돌아오기는 힘들고 아마도 이 문화 자체가 지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 바뀌냐? 사람의 이동을 막고 또 접촉을 회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집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택배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전과 같은 그런 이 사회 문화 풍조는 많이 개선이라는 것보다도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농산물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는데, 인도가 얼마 전에 그 밀 농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봉쇄 명령을 내려서 이제 언젠가 씨앗을 뿌리긴 뿌리겠죠. 근데 이게 뿌리는 시기를 좀 늦춘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전염이 좀 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또 미국과 유럽 쪽은 또 값싼 노동력, 아시아 지역에서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그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해외 노동자 입국이 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겠죠. 왜 그러면 그 회사들도 가동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좀 별로 없겠지만 향후에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MF의 게오르기 에바라는 그 IMF 총재가 있는데 이 양반이 며칠 전에 세계 각국의 85개국에서 IMF의 금융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IMF 생긴 이래 75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반증이 되겠죠. 어렵다.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한 1조 달러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사학계의 그 석학인 애덤 투즈 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2008년도에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걸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의 전망은 더욱더 암울합니다. V자 회복은 그건 물 건너 갔고 시도해서도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전쟁이 발발해 전 시에는 산업은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시설이 파괴되고 이래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산업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20세기에 그만큼 성장했던 것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 개발 때문에 과학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이 상대방보다 앞선 거, 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저 애덤 투즈 그 콜롬비아 교수가 전망한 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가물대
조로로 물 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양반 표현은 두더지 잡기밖에 안 된다 이거지. 두더지가 우위로 나오면 때리죠. 근데 두더지는 위로 나왔다 바로 나가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딴 길로 또 갑니다. 그래서 두더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표현한 것이고, 또 중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중국은 그 인구가 이제 통계상으로는 한 13억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인구는 한 14억 명 정도가 좀 넘을 거라고 그래요. 이제 호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중국은 그 전부터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금융입니다. 부패가 많다 보니까 신용이 떨어지는 회사에도 대출해주고 돈 받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금융이 상당히 좀 부실했기 때문에 특권들을 그냥 넘어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좀비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정부에서 그걸 안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식량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식량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식량을 자급자족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밀이나 옥수수, 콩 같은 것들은 대개 이제 이 미국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라질 이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쌀은 이 동남아시아 쪽에 타일랜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해다 먹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출 중단을 해가지고 이동을 막았어요. 막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석 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뒤에가 문제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쌀에 대한 사재기가 아주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대공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들만 살겠다 해가지고 보호무역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보호무역 정책을 피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지고, 죽겠으니까 담을 넘는 거 아니겠어요? 굶어 죽기 직전이니까 담을 넘어서 남의 물건으로 갔다가 내가 해먹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 지경이 처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인데, 지금도 보면 아주 묘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거의 채택을 했고 자국 우선주의로 좀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한 사람이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한 사람이 때리면 또 상대방도 맞고 있든지 때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데 되게 때리죠. 네가 두 대 패면 나 한 대라도 패겠다, 이런 그 심산이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문화가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피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또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이 매체를 통한 컴퓨터를 통한 통신을 통한 그런 재택근무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단 말이에요. 또 꼭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줌을 활용해서 화상회의도 하고 이름으로써 그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좀 대체적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활발해질 겁니다. 그리고 직업도 하나의 직업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처럼 재택근무하면서 이쪽도 직업을 갖고 저쪽도 이래가지고 이제 직업도 이 복수 체제로 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똘똘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은 두 개의 직업도 가질 수 있겠지만 무능한 사람은 한 개의 직업도 갖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2주 동안에 한 100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는 대체적으로 한
50%는 저축을 못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경우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3일 굶어서 다 안 넘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재정 정책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 이걸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또 차상위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고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조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69% 안에 드는 사람은 받고 71% 사는 사람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갭이 워낙 커요. 그럼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큰 타격을 더 크게 받고, 또 불만도 그렇게 더 커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폭력적인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불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1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후진성에 취해져 있는 국가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말 하고, 다음은 우리가 이번 학습은 8장과 9장을 할 거예요. 8장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령, 그리고 9장에서는 실천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할 거고, 8장에서는 이제 사업계획서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구성 내용,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작성 원칙과 순서, 그리고 좋은 사업계획서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업계획서의 의의와 중요성인데,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지를 글로 표현해서 정리한 설계서입니다. 집도 지으려면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하듯이 이것도 이제 설계서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활동 범위 등을 모든 요소를 기술해 놓은 그 준비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은 복잡한 창업 절차를 미리 점검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그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자자나 은행 금융권이나 이런 데에 홍보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기획서가 너무 장황하거나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은 신뢰를 잃게 돼요. 그래서 또 그대로 시행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실패 확률이 높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유념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중에서 기업의 성과를 증대시키고 경영관리 지침서 역할을 하고, 또 투자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설득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외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 외부 자원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돈입니다. 돈. 이때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과정에서 검토되고 수립됨으로써 조직을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업자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활동을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안내서라고 시방서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창업 기업이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을 비롯해서 전체 종업원들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안내 책자라고 보면 됩니다. 매뉴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 동업자나 은행, 출자자, 매입처, 매출처 등에게 이제 자금 지원을 얻기 위해서 투자 심사를 위한 판단 자료로 사업 아이디어나 업계 동향, 그리고 수요 추세, 그리고 경쟁 상태, 이런 것들이